안녕하세요.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해를 입히면 자신도 언젠가는 해를 입는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사람은 잊지 못하는 가슴의 상처로 남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구독자님께서 자신과 같은 후회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바란다며 익명으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잘못된 언행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단 한 명이라도 바뀌길 바란다던 제보자님의 사연 제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은 지금 40대 후반의 나이시고 사연 속 내용은 20년 전쯤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제보자님은 직장관계로 군대 시절부터 연애를 하시던 지금은 아내가 되신 여자친구분이 당시에는 먼 곳에 계셔서 장거리 연애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느낌을 위해서 아내분을 여자친구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분 부모님께서도 제보자님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었고 그날도 저녁 식사 약속이 잡혀 있어서 식사를 하러 근처 식당에 가셨었는데 식사하던 중 어떤 중년 여성분이 들어오셔서 제보자님 옆에 앉았답니다. 전에도 여자친구분 부모님과 여러 번 식사를 했었는데 그 중년 여성분은 그날 처음 보는 분이셨다고 해요. 중년 여성분은 굉장히 원색적이고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셨었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셨답니다. 그분은 여자친구분의 고모, 그러니까 여자친구분 아버님의 여동생이셨는데 여자친구 집안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골드미스셨다고 해요. 그날 평소에 연락이 없던 고모님께서 여자친구에게 아침부터 연락이 와서 저녁에 어디에서 식구들과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몇 시에 약속이냐며 물어보시더래요.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고모님께서 오셨던 거고요. 제보자님은 여자친구분 고모님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데 고모님께서 흘기틀기 제보자님을 보시는 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 텐데 계속 그냥 그렇게 보시더래요. 암만 어른들께서 좋아해 주셔도 그런 자리는 불편한 자리인데 그렇게 보시니까 정말 더 불편하셨다고 하세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는데도 따라오시고 카페에서 나와서 가려는데 멀찌감치서 고모님과 아버님께서 대화하시는가 싶더니 결국엔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고모님께 막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말씀을 하신 뒤 제보자님과 여자친구분 쪽으로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무슨 일이냐고 아버님께 여쭤보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냥 네 고모가 또 그 병에 도진 것이라며 화가 나신 듯 말씀을 하시더래요. 제보자님은 분위기가 좀 삭막해서 여자친구분과 아버님 모셔다 드리고 그 길로 바로 올라가려는데 여자친구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더래요. 제보자님 철학이 있었는데 운전할 때는 절대 전화를 거는 건 물론이고 전화를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고 또 여자친구분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문자도 그 뒤로 계속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여자친구분께 전화를 했었답니다. 그러자 전화기 앞에서 기다렸었다는 듯 바로 전화를 받더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지금 어디냐고 올라가고 있냐고 그래서 지금 막 가려던 참이었다고 하니까 아 오빠 가지 말라고 운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해 뜨면 그때 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아니 거의 매일 야근하다가 주말에 보러 간 거고 출근하려면 또 하루 정도는 푹 쉬어야 할 것 같은데 해가 뜨면 가라니까 이게 또 뭔 말인가 싶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엔 짓궂은 말로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냐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막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제보자님도 짜증이 나서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평소라면 자신은 짜증을 내도 제보자님이 짜증을 내는 건 물론이고 조금만 서운해도 삐지고 뭐 말도 없이 전화를 끊는 여자친구분이셨는데 아주 침착하고 차분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자친구분 고모님은 예전에 무당이었는데 제보자님을 보더니 죽을 기운이 보인다면서 여자친구분 아버님께 말을 해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였고 고모님은 거기에 한마디 더한 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죽을 기운이 따라다니니까 그냥 재우고 해가 완전히 뜨면 보내라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더는 말하지 않고 여자친구분께 전화해서 몇 번이나 정말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해가 완전히 뜨면 보내라고.
어젯밤부터 꿈자리가 이상했고 여자친구분이 계속 보여서 그래서 전화를 하고 나간 거였고, 그 자리에서 제보자님을 보고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거라고요. 고모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고 여자친구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그 여자친구분이 너무 강하게 말을 하니까 그 뒤로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분께 알겠다고 말을 하고 근처 모텔로 가서 방을 잡고 간단히 씻고 나오니까 여자친구분께 또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아침에 만나서 아침까지 먹고 해가 완전히 뜨면 가라고요. 제보자님은 아침에 다시 운전을 해야 하니까 간단히 마실 생각으로 모텔 앞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서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문 바닥 틈에 뭔가 슬쩍 보인 것 같았다고 하세요. 처음엔 버튼을 분명 눌렀는데 취소가 됐고 다시 누르려는데 기분이 쎄해서 버튼을 누르면서 바닥을 봤었다고 하시는데요. 뭔가가 제보자님을 보다가 싹 하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때까진 그냥 피곤해서 착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올라가셨고 방에 들어가서 TV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2캔을 사왔는데 1캔을 반 조금 더 마셨을 때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피로가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마저 뜯은 것만 다 마시고 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마시려는데 진짜 맥주가 넘어가지를 않더랍니다. 평소 주량이 약하지도 않았던 분이시라는데 그 맥주 1캔 작은 거 그걸 다 못 마시겠더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잠을 자려고 TV를 껐는데 그 꺼진 TV 화면에 순간적으로 제보자님 뒤에서 어깨에 팔을 얹고 팔로 목을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순간 보이더래요. 진짜 그냥 흐릿한 것도 아니고 팔이 굉장히 얇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제 잔상이 없어지듯 팔은 사라졌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엔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애써 그냥 잘못 봤겠지 하고 피곤해서 TV 잔상이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겠지 하시면서도 내심 무서워서 TV를 다시 켜고 방 불이며 화장실 불까지 켜고 주무셨답니다. 처음엔 자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게 불 켜놓고 앉아 있었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아침이 되고 여자친구분께 전화가 와서 일어났다고 하세요. 여자친구분은 제보자님을 보자마자 별일 없었냐고 걱정을 하며 묻길래 제보자님은 그 엘리베이터랑 TV에 비친 그 이상한 모습을 얘기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계속 야근하고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을 한 뒤에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둘은 진짜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기다리며 가게에 있는 TV를 보는데 TV는 뉴스가 틀어져 있었고 뉴스에서는 교통사고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난 도로가 제보자님이 가야 하는 길이었다고 해요. 그곳에서는 대형 추돌사고가 있었고 사망자분도 많이 나왔었다는데 고인이 되신 분들을 생각하고 이슈로 만들기는 싫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장소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정말 그때 출발했으며 제보자님께서도 그 사고를 당하셨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소식을 보신 뒤 서로 놀라서 쳐다보다가 여자친구분이 바로 고모님께 연락을 드리셨다는데 고모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혹시 제보자님께 밤새 이상한 거 보거나 느낀 거 없었냐고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분은 식당에 들어오기 전 제보자님께서 말한 걸 고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고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 본인 물건이 아닌 걸 가지고 있을 테니까 빨리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자친구분은 조심히 제보자님께 이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고 제보자님은 절대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계속 걸리는 게 있으셨다고 하세요. 여자친구분께는 말씀드리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시절이 제보자님께는 정말 일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시절이셨다고 합니다. 소위 그 일진이라는 생활을 하셨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한숨만 나오고 왜 그랬었는지 후회스러웠다고 하세요. 당시 정말 힘없고 집안이 힘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을 많이 괴롭히셨다고 하세요. 어느 날 그 제보자님은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과 집 앞에 작은 공원에서 밤새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 친구분이 지나가길래 잡아 세운 뒤에 또 괴롭히다가 그 친구분 교복 안쪽에 꽂힌 만년필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님은 그 만년필을 친구에게서 빼앗았고 그 뒤에는 차마 그리고 다음날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학교에서 만년필을 다시 친구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왜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 돌려주려고 앞까지 갔다가도 다시 그냥 한 번 더 괴롭히고 돌아섰다고 해요. 그렇게 후회스럽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제보자님은 졸업 후에 입대를 하셨고 군대에서 동기가 소개해준 분이 지금 같이 사시는 얘기 속에 나오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을 만나시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도 제대로 먹게 되고 취직을 해서 열심히 살고 계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여자친구분 고모님께 들으니까 그 후회스럽던 옛 고교 시절과 그 만년필 주인인
괴롭힘 당하던 친구가 생각나시더래요. 그래서 제보자님은 혹시나 그 친구를 아는 친구가 있나 하고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중 한 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더래요. 그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친구분은 병으로 그해 겨울에 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자신의 지난 잘못들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정말 한참을 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렵게 마음을 먹고 늦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려고 그 집을 찾아갔었는데 집에는 아파 누워 계시는 어머니만 계시더래요. 그리고 제보자님은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면서 만년필을 어머니께 드리니까 어머님은 그 만년필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한참을 우시더랍니다. 그리고 한참을 우시던 어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만년필은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시던 아버님께서 고인이 된 친구분에게 어릴 적 선물로 주시려고 입국하시면서 사온 것이었고 그 친구분은 그걸 사용할 줄 모르던 어린 시절부터 늘 품에 가지고 다니셨다고요. 그리고 고인이 된 친구분 아버님께서는 그 만년필을 선물해 주시네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친구분도 돌아가신 아버님과 똑같이 제보자님이 찾아간 그의 추운 날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뒤 어머님께서도 몸이 편찮아지셔서 누워 계시게 됐다고 하셨답니다. 제보자님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소리내어 울면서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고 어머니께서는 아픈 몸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보자님을 안아주셨다고 하세요. 그 뒤로 제보자님은 고인이 되신 친구분의 어머님께서 안아주시고 용서를 해주셨지만 제보자님 스스로는 아직까지도 그 죄책감을 잊을 수 없어서 매년 고인이 된 친구분의 기일이 되면 그 친구분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고인이 된 친구분의 목적은 제보자님께 빼앗긴 만년필을 되찾는 것이었을까요? 정말 제보자님을 미워하고 원망했었다면, 그래서 고모님 말씀처럼 그 목숨을 빼앗을 생각이었다면 고모님과 당시 여자친구셨던 제보자님의 아내분이 못 가게 막았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제보자님을 해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고인이 되신 분이 비록 괴롭힘을 당했지만 제보자님께 기회를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기회요? 자신에게 지은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칠 기회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임자가 따로 있는 물건 아세요? 그 물건은 임자가 따로 있어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신과 인연이 없는 물건. 그런데 그게 인연이 없는 걸 떠나서 그 물건 때문에 오싹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번 이야기는 히보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히보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히보리님의 기묘한 사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 아니 그냥 소름 끼치는 일이라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역이나 자세한 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예민할 수도 있는 사연이라 밝히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한 건 2014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루어 낚시에 한참 빠져 지내던 때라 누가 뭐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고로라도 구입을 해서 그걸 사용해야 직성이 풀리던 때였어요. 낚시라는 거 이게 희한한 게 처음엔 별로 돈도 안 들고 진입도 쉬운데 이게 하면 할수록 장비 욕심도 생기고 미끼도 이것저것 써보고 싶고 낚시복으로 나온 기능성 옷들도 입어보고 싶고 그래서 하면 할수록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 처음엔 새 제품 쓰다가 나중엔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아지니까 이제 새 제품보다는 평소 맘에 든 물건이 그 중고 장터에 올라오면 구입을 해서 사용했는데요. 그때 중고 사기도 몇 번 당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낚싯대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 제가 진짜 써보고 싶은 낚싯대가 하나 있었는데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거진 다 아는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지루미스라고 그게 너무 갖고 싶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제 상황으론 그림의 떡이었어요. 낚싯대만 한 40만원 정도 하고 중고가도 30만원 정도 내외?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 물론 100만원 넘는 그게 훨씬 넘는 낚싯대도 있지만
그런 거 사면 또 거기에 맞는 일값이, 그런 걸 사용하면 장비 한 세트에 200 가까이 빠지니까, 그리고 그것도 하나만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게 3세트면 거기다 낚싯줄도 왜 그렇게 비싼지. 그래서 그냥 가성비 좋다는 지루미스, 나는 거기까지가 맥시멈이다 하고 그거 맘에 두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평소 그렇게 맘에 두고 있던 게 떡하고 중고장터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관심물품, 관심단어? 그거 걸어두면 그게 올라왔을 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바로 알림이 왔고, 보니까 가격이 이거 사기 아닌가 할 정도였어요. 그냥 거절하고 해도 될 가격이었거든요. 거기다 판매자가 직거래만 된다는데, 직거래 희망 장소가 저희 동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직거래에 저희 동네니까 사기당할 일은 없겠다 싶어서 바로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했고요. 그때 알림 온 시간이 새벽이었는데, 졸린 눈에 보고는 정신이 벌쩍 들어서 바로 그 문자를 보냈네요. 그런데 또 판매자한테서 바로 답장도 바로 오더라고요. 다음 날이 주말이기도 해서 오전에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만나서 물어봐야지 하는 맘에 약속 장소 정하고 잠깐 눈 붙이려는데 진짜 잠 안 오대요. 머릿속엔 그 낚싯대에 관련된 것들이 막 떠오르고, 이미 그냥 그 낚싯대는 제 거더라는 거죠. 무력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전 뜬 눈으로 아침까지 있다가 약속 시간 맞춰서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요. 판매자가 조금 늦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잠깐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고,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왜 그렇잖아요. 마음에 드는 물건인데 완전 싸. 그런데 늦는데 그 30분 동안 별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판매자는 30분 조금 안 돼서 왔는데 손엔 제가 그토록 원하던 그 낚싯대가 들려 있었고요. 사용감도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상태가 좋았고요. 그때 구입한 가격에 그 낚싯대를 구입한다는 건 거의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해서 전 이게 웬 떡이냐 했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았던 터라 왜 이렇게 싸게 파냐부터 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진짜 너무 싸서 이거 작물 아니죠? 라고 장난식으로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판매자는 표정이 없는 거예요. 포커페이스. 가끔 낚싯대를 물끄러미 보긴 하는데 절대 문제 있는 제품 아니라는 말 외에는 별말도 없고, 자긴 이제 낚시 안 할 거라면서, 그리고 혹시 다른 것도 필요하냐고 하길래 다른 것도 올렸냐니까 그냥 진짜 낚시 정리하려는 듯 릴부터 가방, 미끼에 바늘까지 다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금전적인 이유도 있지만 다른 것들도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그다지 또 제 취향도 아니라서 행여나 맘 틀어져서 안 판다고 할까봐 전 바로 돈 주고 그 낚싯대만 잽싸게, 그리고 바로 낚시 가서 사용을 했는데 역시 제가 전에 쓰던 낚싯대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더라고요. 그냥 감탄의 연속 타임이었는데요. 상태도 거진 새 제품에 가깝고 진짜 어디 하나 흠잡을 곳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된 정말 좋은 낚싯대였어요. 전 주인이 정말 애착을 갖고 관리하면서 사용했구나 하는 게 그냥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전 주임처럼 애착을 갖고 사용을 해야지 했었고요. 그렇게 낚시 다녀와서 이제 전용 왁스로, 사실 평소엔 다른 낚싯대들은 닦지도 않는데 그건 좀 닦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낚싯대 거치대에 잘 세워두고 잠을 잤는데, 그런데 잠자리가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냥 잠을 자는데 표현하기 진짜 힘든데 축축한 느낌이랄까? 꿈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말하는 가위 눌림처럼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아주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면 아닌 게 아니라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고 말이죠. 첫날엔 이게 기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했었는데 진짜 몸이 허하다고 하잖아요? 기 빠진 느낌. 딱 그런 느낌인데, 술 많이 먹고 숙취가 남은, 그 숙취가 거의 다 풀려갈 때 그 기운 없는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인데 힘도 하나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꿈속에서도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축축하면서 기운 하나 없는데 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분명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리고 기분도 찝찝하고, 이게 거진 2주 가까이 매일 그렇더라고요. 진짜 일상생활에 회사 업무까지 그냥 다 문제가 있을 정도로요. 아닌 게 아니라 그때 과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너 어디 아프냐, 뭐 무슨 일 있냐, 진짜 괜찮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제가 나름 또 회사에서는 사랑받는 직원이라 좋아해주는 직장 선배도 많은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기운이 좀 빠진다고. 그때 저 때문에 점심에 삼계탕까지 먹으러 그렇게 다녀온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2주일째 되었을 때 과장님이 진짜 안 좋아 보인다면서 병원에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도 갔었는데 뭐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퇴근 후 과장님 이하 팀 회식이었는데 전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힘이 너무 빠져서 기운이 없어서 그냥 계속 졸리고 힘들고 뭐 식은땀 나고 그래서 먼저 집에 왔는데 그때는 또 다들 먼저 집에 가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집에 와서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건 사람은 전에 낚싯대 거래를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미안하다면서 다시 낚싯대를 줄 수 없겠냐고 꼭 좀 다시 주셨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엔 이 사람 뭐지 하고 진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자초지종을 얘기했는데 그 낚싯대 그게 죽은 자기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낚싯대라고요. 전 그 말 듣는데 진짜 순간 소름이 뭐 저는 그 말 듣고 더는 자세한 거는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말이 제가 가져온 낚싯대가 얼마 전 죽은 여자친구 낚싯대라는 거죠. 여자친구 죽고 나서 맘 달래려고 이제 낚시하러 나가면 같이 낚시하던 여자친구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낚시 완전히 이제 접으려고 자기 거랑 여자친구 전용으로 준비한 그 낚싯대랑 그냥 낚시용품은 다 팔아버리려고. 그런데 그때까지 그중 제가 가지고 온 낚싯대만 나가고 다른 것들도 진짜 싸게 올렸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2주일이 넘도록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 그때 바로 만나자고 도로 주겠다고 해서 밤에 그 사람 만나서 낚싯대 도로 줬는데요. 그리고 만났을 때 진짜 많이 미안했는지 그냥 봐도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미안하겠죠.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낚싯대를 가지고 온 그날부터 꿈을 꿨다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하고 기분도 안 좋아서 정말 염치 없는 거 알면서도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죄송하지만 혹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이 여자친구가 이제 꿈에 나와서는 계속 뭘 먹이더래요. 자기 없어도 기운 내라면서 기운 보충하라면서 무슨 안개 같은 걸 불어넣어 줬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꿈이었지만 느낌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그런 꿈을 꾸니까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 듣고 진짜 시겁해서는 제가 그 낚싯대 가져온 뒤부터 기운 빠지고 이상했던 게 혹시나 그게 그 일이 우연이건 아니건 간에 그땐 기분 정말 묘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 맘 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사람한텐 제가 겪은 일은 얘기하진 않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땐 정말이지 제가 겪은 일들과 제 몸에 일어난 일들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살 떨릴 정도로 오싹했었네요. 그때 그 사람 낚싯대 가지고 가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연실하는데 좀 그때 애써 웃으면서 나중에 물가에서 보면 그냥 인사나 해요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그 이상한 기운 빠져서 그 힘이 없었던 거 혹시 죽은 그 사람 여자친구가 제 기운을 빼간 걸까요? 우연이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낚싯대의 원주인이 히보리님 말씀처럼 히보리님의 기운을 빼가기라도 한 것일까요? 정말 사람들 말처럼 죽은 사람이 생전 아끼던 물건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배어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고 달려가는 모습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아름답고 멋집니다.
여기 그런 꿈을 향해 달려가던 청춘 시절 짜릿한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번 사연 제보를 해주신 분은 슈퍼 서픽스면은 혹시 낚시하시는 처음엔 뮤지션 데모 테이프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셔서 한간에 떠도는 그 스튜디오 귀신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다른 얘기더라고요. 제보자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미니 카세트들이 유행을 하던 시절이었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그때 시대 제보자님은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그 밴드에서 노래를 하는 분이셨는데 그 주변 친구들도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셨다고 해요. 그리고 합주실에서 연습을 해도 이제 뭐 술을 마셔도 그 밥을 먹어도 그냥 이 음악하는 친구들과 늘 함께였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밴드 활동을 하면서 합주실에서 노래도 새로 만들고 공연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다가 그 함께 음악을 하는 그 친구의 제안으로 데모 테이프를 녹음했었다고 해요. 녹음을 하면서 이제 녹음실을 빌려서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보자님하고 이제 친구분들은 그게 좀 여유가 되지 않아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만든 곡인데 연주 파트는 이제 빼고 보컬 라인만 제보자님이 생목소리로 녹음을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이제 카세트에 마이크만 연결해가지고 녹음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그냥 생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그리고 그 테이프를 다시 또 이제 복사를 해서 그 주변 친구들한테 돌려서 한번 들어보라고 돌리셨다고 해요.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친구들이 이제 다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친구분도 음악을 했었는데 그러더래요. 근데 휘파람 소리가 너무 이쁘다고 자기 몰래 숨겨둔 이제 뭐 여자친구 생긴 거냐 뭐 누가 휘파람을 불러준 거냐 막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제보자님은 여자친구도 없고 뭐 녹음하는데 이제 뭐 옆에서 휘파람 불러주고 그런 사람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휘파람을 불러서 녹음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친구분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휘파람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없다. 그 녹음을 한 적이 없다. 휘파람 소리가 이제 예쁘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테이프를 받은 다른 친구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니 휘파람 소리는 없었다. 응? 우리가 받은 것도 휘파람 소리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친구분은 아닌데 내가 이제 받은 건 진짜 휘파람 소리가 있는데 뭐 계속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대요. 친구분하고 같은 동네니까 같은 아파트니까. 그래 가서 아파트 놀이터에 이제 그네 앉아서 캔맥주 간단히 한잔 하면서 또 그 얘기를 했대요. 친구가 그 휘파람 소리 나온다. 그러면서 친구가 잠깐 기다려보라 그러고 집에 가서 그 테이프를 가져왔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 그 친구 테이프에서는 그 휘파람 소리 비슷한 게 들리더래요. 진짜로. 그 없는 부분인데 자기 원본 그 테이프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있더래요. 일단 하여튼 그때는 놀래고 그렇게 끝냈다고 해요. 뭐 다른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있구나. 뭐 뭐냐 그러고 뭐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뭐 무슨 뭐 녹음하는데 뭐 귀신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녹음이 됐어야 되는 건데 유독 그 테이프 하나에만 있으니까 더빙할 때 기계적인 결함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한 반년 정도 지났을까? 반년 정도 지난 다음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그 친구분 쪽 집안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뭐 아버지 하시는 일도 뭐 잘 안 되고 어머니는 또 뭐 다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제보자분은 그때 그 휘파람 소리가 뭔가 이 친구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려는 그 징조가 아니었나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뭔가 징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제보자님 말씀을 또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거기에 뭐 휘파람 같은 게 뭐 생길 수도 있겠는데 기묘하네요.
그냥 뭐 근데 어떻게 모든 일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또 아무렇지 않은 거고 거기에 의미를 두면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지 뭐 여기서 그 사실 여부를 따지고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괴담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저는 다른 괴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평온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